안녕하세요. 인생살이 보따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큰 교훈을 얻게 된 백화점 직원들과 지혜로운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소박한 시장옷을 입고 명품 백화점을 찾았다가 무시당한 할머니.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백화점의 주요 투자자였던 할머니의 정체가 드러나며 벌어지는 반전.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작은 교훈을 주고 싶었던 박순자 할머니의 지혜로운 선택과 그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박한 시장옷을 입고 백화점에 들어서는 박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70대 후반의 소녀 같은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백화점 1층 명품 매장을 천천히 돌아보며 구경하려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죠. 모두 박순자 할머니를 알아차렸지만 고객으로 대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명품들 사이로 걸어가는 박순자 할머니의 소박한 모습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진열된 가방에 손을 뻗자 직원이 냉랭하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 그런 곳 아닙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듯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저 가방을 구경했을 뿐인데 마치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대하는 직원의 태도에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죠. 백화점의 은은한 향수 냄새와 화려한 인테리어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여러 상황을 겪어온 사람답게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눈가에 잠시 서러움이 맴돌지만 금세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세련된 옷차림의 다른 고객들은 직원들에게 친절한 응대를 받고 있었죠. 반짝이는 주얼리와 최신 유행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 값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들에게는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의 차이가 너무도 극명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소박한 옷차림과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일해온 손, 자식들을 키워온 손인데 이곳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듯했죠. 이어 보안 요원까지 나섰습니다. 손님, 출입을 삼가 주세요. 덩치 큰 보안 요원의 높은 키에 가려 박순자 할머니의 작은 체구가 더욱 작아 보였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의 박순자 할머니. 결국 씁쓸한 표정으로 백화점을 떠나야 했습니다. 명품을 구경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현실이 박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그림자를 그리운 모습이 보였죠. 백화점을 나서는 박순자 할머니의 뒷모습이 유난히 외롭게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날씨마저 흐려 박순자 할머니의 기분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높게 솟은 백화점 건물이 마치 박순자 할머니를 내려다보는 듯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백화점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쫓아낸 직원들을 바라보았죠. 그들은 이미 박순자 할머니를 잊은 듯 다른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겼어요. 젊은 시절 박순자 할머니도 저런 백화점에서 당당하게 쇼핑을 즐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의 공손한 인사를 받으며 고급 제품을 고르던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워졌죠. 하지만 지금은 단지 겉모습만으로 판단받아 무시당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박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지만 오랜 세월을 견뎌온 강인함으로 금세 눈물을 훔쳤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일을 곱씹었죠. 단지 옷차림과 나이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의 일을 가슴에 담은 채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집에 돌아온 박순자 할머니는 찻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박한 거실이지만 세심하게 관리된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박순자 할머니의 남다른 안목을 보여주었어요. 창가에 놓인 정갈한 화분들과 벽에 걸린 몇 장의 가족 사진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오래된 찻상 위에는 박순자 할머니가 아끼는 도자기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찻잔에서는 은은한 차 향기가 피어올랐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백화점에서 받은 차별적인 대우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오랜 세월 삶의 굴곡을 겪어온 박순자 할머니의 눈빛은 이내 깊은 통찰로 빛났어요. 인생의 높고 낮음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느껴졌죠.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손으로 찻잔을 감싸주며 온기를 느끼는 박순자 할머니의 모습에서 묘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박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어요. 백화점 VIP 고객인 딸 박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죠. 오늘 어디 다녀오셨냐는 딸의 물음에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불쾌한 경험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 다녀왔다고만 대답했어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게 작용한 듯했습니다. 박미영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어요. 최근 회사 일이 바빠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며 미안함을 전했죠. 주말에 꼭 찾아뵙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런 딸을 위로하며 건강 걱정 말고 일에 집중하라고 당부했어요. 전화를 끊고 박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에 따스한 그림자를 드리웠죠. 거실 한편에 놓인 액자들이 박순자 할머니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30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순자 할머니가 당당한 기업가의 모습으로 서 있었죠. 기자들에 둘러싸여 인터뷰하는 모습, 큰 회사의 개업식에서 테이프를 자르는 장면, 그리고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악수하는 모습까지 지금의 소박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화려했던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사진을 손에 들고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여성 기업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사진 속에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결단력 있는 표정의 젊은 박순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모든 사업을 딸에게 물려주고 조용히 은퇴한 후 박순자 할머니는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택했어요. 예전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뒤로하고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늘 백화점에서 겪은 일은 박순자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죠.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실수를 하는 법이지. 박순자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백화점 이사진과 연락을 주고받는 옛 지인의 명함이었어요. 명함 위에 적힌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잠시 추억에 잠겼죠. 박순자 할머니는 명함을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구어온 자신의 삶과 경험이 단지 낡은 시장옷 한 벌로 평가절하되는 현실에 대한 작은 교훈을 줄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웠죠. 아직 20대 청년의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간직한 채로 박순자 할머니는 또 다른 인생의 작은 모험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백화점을 찾아갈 준비를 하며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어쩌면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며칠 후 같은 시장복 차림으로 백화점을 재방문한 박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하고 결연해 보였어요. 백화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직원들이 박순자 할머니를 알아보았죠. 또 왔네라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불청객이 다시 나타난 것처럼 직원들 사이에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이번에도 천천히 백화점 1층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매장들과 화려한 조명, 향기로운 향수 냄새가 가득한 공간을 관찰하듯 걸어다녔죠. 백화점의 인테리어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비슷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사업가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이런 백화점에서 쇼핑했었어요. 그때는 모든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옷차림이 바뀌니 이렇게 대우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지난번과 같은 명품 매장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대놓고 비웃었어요. 한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직원은 참지 못하고 키득거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예리한 눈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직원들의 태도가 더욱 흥미롭다는 듯 관찰하는 모습이었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간 박순자 할머니는 지난번 자신이 만져보려 했던 바로 그 가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고급스러운 촉감이 손에 전해졌죠. 직원들은 이 광경을 보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품이 손상될까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중 한 직원이 빠르게 다가와 박순자 할머니 앞에 서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원은
박순자 할머니에게 지난번처럼 그냥 구경만 하실 거면 다른 층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직원의 말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경멸과 무시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박순자 할머니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듯한 태도였죠. 주변의 다른 고객들도 이 광경을 흘끔흘끔 쳐다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여성들은 박순자 할머니를 안쓰럽다는 듯 바라보았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직원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더욱 깊게 보였죠.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총명함이 느껴지는 눈빛과 당당한 자세는 여전히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직원을 바라보았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그럴까 하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승리감을 느꼈는지 살짝 미소를 지었죠. 이제 이 골치 아픈 노인네가 사라질 거라는 안도감이 직원의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직원은 이미 등을 돌려 다른 고객에게 가려는 순간 백화점 안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직원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우아한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매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백화점 안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아한 정장을 입은 한 여성. 박미영이 품위 있는 걸음걸이로 명품 매장을 향해 걸어왔어요. 세련된 테일러드 정장과 간결한 주얼리,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은 그녀가 평범한 고객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죠. 박미영의 시선이 매장 안에 있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박미영은 반가운 표정으로 어머니께 다가가며 여기 계셨냐고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딸을 보자 미소를 지었죠. 엄마 딸의 만남처럼 자연스러웠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직원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이분이 VIP 고객님의 어머니였던 것이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박미영. 매달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을 구입하는 단골 고객이자 중요한 거래처 회사의 대표였죠. 직원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할머니가 그토록 중요한 고객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갑자기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영은 매장을 둘러보며 여기서 쇼핑 중이셨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직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스쳐 지나갔죠. 박미영은 단호한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어머니께 실례라도 했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의 어조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직원들이 허둥지둥하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사과의 말을 연달아 건넸죠. 아까 전까지만 해도 박순자 할머니를 무시하던 그 오만한 태도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 과장된 친절함으로 박순자 할머니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박미영은 어머니를 향해 미소 지으며 백화점 2층에 있는 VIP 라운지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곳에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자는 것이었죠. 이 제안에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매장 매니저가 가가와 두 분을 에스코트하겠다고 나섰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쫓아내던 사람을 오늘은 최고의 고객처럼 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VIP 라운지로 향하는 길. 박순자 할머니와 박미영의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제 보안요원을 불러 쫓아내려 했던 그 할머니가 지금은 최고 대우를 받으며 VIP 라운지로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VIP 라운지에 자리를 잡은 박순자 할머니와 박미영 앞에는 금세 고급 다과와 차가 준비되었어요. 라운지 직원의 공손한 서비스가 이어졌습니다. 참 역설적인 상황이었죠.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누구의 어머니인지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우가 천양지차로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박미영은 조용히 어머니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죠. 박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겪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무시당하고 쫓겨났던 일, 그리고 오늘 다시 와서 겪은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박미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차올랐죠. 박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이 흥미로웠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박순자 할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 계획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움이 느껴졌어요. 박미영은 어머니께 앞으로 쇼핑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사드리겠다고 했죠.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처음 본 그 가방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박미영의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이 돌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묘한 합의가 이루어진 듯했어요. 모녀가 함께 계획한 무언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신 후 박순자 할머니와 박미영은 다시 1층 명품 매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등장에 매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분주히 움직였죠.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시장복 차림이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의 옷차림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은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로 박순자 할머니를 대했어요. 박미영은 매장 매니저에게 어머니를 친절하게 응대해 줄 직원을 부탁했습니다. 매니저는 매장의 최고 베테랑 직원을 즉시 불러왔죠. 그러나 박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매장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한쪽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던 젊은 여성 직원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지난번 방문 때 유일하게 박순자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던 신입 직원이었죠. 박미영은 그 직원에게서만 쇼핑하겠다고 말했어요. 이전에 무시했던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박순자 할머니를 쫓아내려 했던 직원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박미영의 선택은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한 직원만을 인정하겠다는 의지였어요. 불려온 신입 직원은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진심 어린 미소로 박순자 할머니와 박미영을 맞이했습니다. 직원은 오늘도 할머니를 뵙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했죠. 박순자 할머니는 그런 직원의 태도에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박미영의 눈빛에도 만족감이 비쳤습니다. 두 사람은 차분히 쇼핑을 시작했죠.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 보았던 그 가방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가방의 디자인과 질감을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에서 오랜 안목이 느껴졌습니다. 신입 직원은 친절하게 가방의 특징과 제작 과정을 설명했죠. 박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보여주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미영은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구매하자고 제안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큰 쇼핑은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박미영은 고집스럽게 고급 의류와 액세서리를 추천했죠. 결국 두 사람은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가방,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들이 쌓여갔어요. 결제 시간이 되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모여들었습니다. 박미영이 카드를 꺼내자 내장 전체가 숨을 죽였죠. 신입 직원은 침착하게 결제를 진행했어요. 거액의 결제가 완료되는 순간 매장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이 특별한 쇼핑 광경을 흘끔거리며 지켜보았죠. 결제를 마친 후 박미영은 신입 직원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명함을 건네며 앞으로도 자신의 쇼핑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죠. 반면 이전에 박순자 할머니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고객을 잃게 된 것이 순식간에 자신들의 실수였음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와 박미영이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백화점 지배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배인은 두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혹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었어요. 박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괜찮았지만 어머니께서 이전에 방문했을 때 불쾌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지배인은 연신 사과의 말을 건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VIP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직접 안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런 지배인의 태도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단지 옷차림이 바뀌지 않았을 뿐인데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매장을 떠나는 동안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천지 차이였죠. 박순자 할머니는 그런 풍경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어요. 수십 년간 사회 경험을 통해 인간의 이중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 딸에게 중요한 인생 교훈을 보여줄 수 있어 만족스러웠죠. 백화점을 나서며 박미영은 어머니께 다음에는 어디서 쇼핑하고 싶으신지 물었어요. 이제 모든 백화점이 박순자 할머니를 최고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백화점을 나온 박순자 할머니와 박미영은
백화점 앞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두 사람의 테이블 위에는 쇼핑한 명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어요. 박미영은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죠.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백화점에서 어머니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딸을 위로했어요. 그때 백화점 쪽에서 서둘러 걸어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몇 명이 카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그중 선두에 선 남성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백화점 관계자들이 급히 움직이는 모습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백화점 관계자들이 테이블 앞에 도착하자 선두의 선 남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는 백화점 이사였습니다. 이사는 박순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회장님, 직접 오셨습니까? 라는 말이 이사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박순자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어요. 박미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반면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죠. 백화점 이사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건넸어요. 다른 백화점 관계자들도 놀란 표정으로 박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과 함께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백화점 내부에 있던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몇몇은 휴대전화로 박순자 할머니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에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분이 우리 백화점 주요 투자자라는 사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특히 박순자 할머니를 무시했던 직원들의 표정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딸 박미영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어요. 이 백화점 투자한 곳 중 하나인데 서비스 점검 좀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화점 관계자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사실 박순자 할머니는 몇 년 전 은퇴하기 전까지 대형 투자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 역시 박순자 할머니가 투자한 여러 사업체 중 하나였죠. 평소 소박한 생활을 즐기는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다니는 것을 선호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작은 교훈을 주고 싶었죠. 백화점 이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회장님의 방문을 미리 알았더라면 최고의 대접을 준비했을 것이라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한 여유로움마저 느껴졌어요.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박순자 할머니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절망에 빠졌죠. 몇몇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백화점 이사는 해당 직원들의 신원을 모두 파악했다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특별 만찬을 준비하겠다며 초대했어요. 백화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성의를 표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실제 고객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어요. 백화점 이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건넸죠. 그러나 박순자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제 백화점 측에서 해야 할 일은 진심 어린 반성과 서비스 개선뿐이었습니다. 박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감사하다는 뜻이었죠. 평소 사업을 하며 항상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모녀의 눈빛 교환 속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장 매니저가 박순자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필사적으로 말했죠. 이제 모든 직원들이 알았습니다. 소박한 시장옷을 입은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지를요. 박순자 할머니는 매니저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반성하는 사람과 단지 자신의 직위를 지키기 위해 허둥대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죠. 매니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백화점 이사는 박순자 할머니와 박미영에게 다시 한번 백화점을 이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러나 박미영이 조용히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여기 계속 다닐 거예요? 그 질문에 백화점 관계자들의 표정이 더욱 긴장되었죠. 모두가 박순자 할머니의 답변을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 투자한 다른 백화점으로 가자라고 대답했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백화점 관계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는 단순한 고객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주요 투자자의 이탈을 의미했죠. 게다가 박순자 할머니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소식이 퍼졌을 때 백화점의 평판에 미칠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멘붕에 빠졌어요. 특히 박순자 할머니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단 한 번의 부적절한 고객 응대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백화점 이사는 마지막으로 사정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지만 박순자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백화점 전체의 서비스 품질을 다시 점검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소용없었죠. 이미 신뢰는 무너져 내렸어요. 박순자 할머니와 박미영은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백화점 관계자들과 직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어요. 누군가의 말대로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100번의 약속보다 어려운 법이었죠. 차로 향하는 동안 박미영은 어머니께 실제로 다른 백화점으로 옮기실 생각인지 물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은 단순한 서비스 점검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작은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사람 자체에 있다는 것을요. 차 안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저 작은 교훈에 불과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특히 자신을 친절하게 대했던 신입 직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박미영은 어머니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사람들의 가식과 이중성을 드러내고 중요한 삶의 교훈을 보여준 어머니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이것이 바로 박순자 할머니가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였죠. 사람을 보는 안목과 상황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차가 도심을 빠져나가는 동안 백화점에서는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탈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죠.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고객 서비스 실패를 넘어 기업 문화와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을요. 백화점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은 지 몇 주 후 백화점 내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VIP 고객 이탈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박순자 할머니와 박미영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류하던 여러 고위층 인사들도 백화점 이용을 꺼리게 되었죠.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어 백화점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백화점 경영진들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지난 달 실적 보고서는 참담했습니다. 특히 고급 명품 매장의 매출 하락이 두드러졌죠. 박순자 할머니와 관련된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고객들이 다른 백화점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이제 그들은 뼈아픈 교훈을 얻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어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외모나 옷차림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말 것,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죠. 이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란 겉모습이 아닌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박순자 할머니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결국 해고되었어요. 백화점 측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박순자 할머니에게 친절했던 신입 직원은 승진했죠. 그녀는 이제 VIP 고객 전담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어요. 진심 어린 서비스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보상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박순자 할머니와 박미영은 투자한 다른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시장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정체는 널리 알려졌죠. 어느 백화점을 가든 최고의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나 박순자 할머니는 이런 특별한 대우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박미영은 어머니께 물었어요. 왜 그날 굳이 평범한 옷차림으로 고급 백화점에 가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사람들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다고요. 또한 딸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어요. 진정한 가치는 외모나 지위가 아닌 사람 자체에 있다는 것을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작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사건을 인용하며 직원 교육에 활용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오래된 교훈이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몇 달 후 박순자 할머니는 그 백화점으로부터 공식 사과문과 함께 재방문 요청을 받았어요. 백화점은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문화를 구축했다며 박순자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방문을 결정했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백화점을 다시 찾은 박순자 할머니는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모든 고객에게 진심 어린 미소와 존중을 보여주고 있었죠. 박순자 할머니는 이러한 변화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쓴 교훈이 가장 큰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요. 그리고 그녀의 지혜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는 교훈과 함께요.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도 가끔 시장옷을 입고 백화점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의 소박함과 지혜로움에 더 큰 존경을 표하죠.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는 사실에 조용히 만족하며 오늘도 자신만의 소박한 행복을 찾아갑니다.